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9일 밤 이태원 거리는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위험 발생 징후가 있었음에도 대응 시스템을 제때 가동하지 못한 대통령 비서실,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 경찰의 부실한 대응까지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참사 당일 오후 6시부터 사건이 발생한 10시 15분까지 이태원 파출소에는 총 93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목소리들은 절박했습니다. 오후 6시 34분 사람들이 엉켜서 잘못하다 압사당할 것 같다. 8시 33분 사람들이 많이 몰려 쓰러지고 통제가 안 된다. 8시 53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압사당하고 있다. 아수라장이다. 9시 인파들이 너무 많아서 대형 사고 일보 직전이다와 같이 참사를 애견한 수많은 신고들이 이미 존재를 했습니다.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못했고 그렇게 너무도 사랑스럽고 고귀한 생명들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냐고요. 사고 이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라는 면피성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떳떳하십니까? 총리는 외신과의 인터뷰 중 농담을 했습니다. 이게 우습습니까? 근조에 리본을 쓰지 말라고요?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분향소에서 참사를 사고라고 하고 희생자를 사망자라고 표기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합니다. 헌법 제33조, 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전 예방뿐만이 아니고 사고 수습에 대한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은 무엇을 했습니까? 특히 참사 발생 전후에 경찰청, 소방청, 행정안전부의 보고체계가 뒤죽박죽이었던 것을 보면 대통령실 내 위기대응 시스템이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책임지는 총책임자이고 대통령 비서실은 이를 수행하는 정부 내의 최고 기관입니다. 경제수석님? 네. 예.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치안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국정상황실입니까? 위기관리센터입니까? 잠시 설명드리면 위기관리센터는 일반적인 우리 국가 위기 관련에 대한 상황과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정상황실은 이제 재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담당 비서관실은 국정상황실이겠네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각종 치안 상황에 대한 정보를 대통령실이나 공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에 김영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통상 금요일 오후쯤이 되면요, 집회나 시위, 특히 이런 큰 특징적인 행사가 있으면 정보 공유를 하고 대통령 비서실은 이 안전 대책을 경찰청과 논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됐다는 겁니까? 아까 제가 질문에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렸는데 국정상황실에서 일반적인 주말 시위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 실장께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적인 그런 보고는 매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금요일 아마 이제 현 정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오후가 되면은 적어도 특히 주말에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경찰청과 사정 논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 이런 배치를 어떻게 하고 이런 대책을 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런 논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경찰청과 국정상황실은 이태원
이 헬로윈 축제에 대해서 사전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그 내용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일반적인 그 서울시 내 집회 시위 상황 이 부분에 대한 것만 공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었다면요. 이러한 이 할로윈 축제가 다중이 집합해서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항시 할로윈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에서도 상황 보고가 올라와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자체를 국정상황실에서 논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세우지 않았다면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무능한 대응인 거고요. 상시 업무를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는 스스로 인정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하지 않으면서 이후에 사건 발생 이후에 참사 발생 이후에 시민단체나 야당에 대해서 또 언론에 대해서 여론 상황에 대해서는 그 경찰청에서 보고를 착실히 받습니까? 이건 보고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청장님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런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적어도 금요일에는 그 대통령 지금 국정상황실이라고 하니까 국정상황실과 논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집회를 말씀하시는지 할로윈 이 행사 전부 포함되죠. 경찰청과 네네. 국정상황실이 논의를 하면 어느 곳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네. 주말에는 아주 특징적인 다중이 모이는 이런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논의를 하죠. 그러니까 그 상황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29일 날 있었던 집회 상황이라든지 이 할로윈 상황은 사실 뭐 좀 지나고 나서 말씀입니다만 이 할로윈 축제 이거는 청장인 저에게까지도 사실은 상세하게 보고된 바가 사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그런 좀 자책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런 긴급한 상황을 누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정부라 하면 이러한 이것은 예상은 최소한 예상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다중이 모였기 때문에 항시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상황이 됐다면 적어도 꼼꼼히 점검을 하고 대책을 미리미리 세우는 게 이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사전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도 일이 발생을 하면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대통령 상황실에서 상황을 정확히 장악을 하고 있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국정상황실에서는요.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금요일 날 이런 집회 시위 및 다중이 모이는 위험이 있으니 소방과 경찰에 어떠한 그 대책에 대한 논의를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112 신고가 접수가 이미 되고 나면 경찰과 소방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최종 정리를 하면 바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소방과 경찰을 바로 국정상황실에서 지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일사불란하게 작동되지 않고 각각 따로 놀고 그랬던 것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수석님, 경제수석님,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최초로 인재한 시각이 당일 밤 10시 53분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청이 국정상황실로 사고 내용을 통보하기 전에 이 대통령실은 관련 신고나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에 사고 발생 이후에 최고 지휘를 해야 된 대통령실에서 이 상황을 장악하고 지휘를 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석님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참사가 발생한 당일에 11시 1분에 대통령께서는 보고를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대통령은 보고를 유선으로 받은 걸로 이게 어디에서요? 관제에서 받으셨습니까? 사저에서 받으셨습니까? 지금 일단은 그 보고를 유선으로 받았고요. 대통령의 위치는 저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아니, 이미 뒤에 다 네.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보안 사항이 아니고요. 이미 지나간 상황입니다. 네네. 어디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사저에서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사저에서 받으셨겠죠. 그게 뭔 사저에서 받았는데 이제 오늘에야 입주를 하시죠. 그건 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경호실 차장님 오늘 11시경에 입주하셨죠? 아닙니다. 지금 그 입주를 하신 건 아니고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입주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그 지휘 개통 대통령실에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장악하고 지휘를 못한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 보면 대통령께서도 이게 지금 사저에 계시고 공간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이것을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일사불란한 좀 체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위기관리센터는 또 용산에 있고 이런 공간적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이 관저로 들어온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체계를 다시 한번 좀 그 지휘 체계, 위기 상황에 대한 지휘 체계를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실 이전 비용 관련해 주요 부속 시설 관련된 질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저희 야당과 정부에서 서로 간의 주장이 다릅니다. 대통령실 이전비는 492억,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기재부에서 제대로 추계를 해보라고 했더니 이제 기존의 부대 비용이라고 주장을 했던 관저 공사 비용 20억 9천만 원이 들어가서 총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496억 플러스 20억 9천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찰 101 경비대, 국방부 이사, 소방대 이전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부대 비용이라는 희한한 논리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하는데 정부에서는 총 비용이 496억 플러스 20억 9천만 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정말 기적의 산수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경호실 차장님,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대통령실에서 영빈관의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한 곳이 대통령실에서 그랬습니다. 경호처라고 맞습니까? 그 뭐 안에서 논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실에서 이 논란이 생기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최초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경호처라고 했는데 그러면 경호처가 잘못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 대통령실이 잘못 이야기한 겁니까? 해명을 한 해명이? 아니, 필요성을 같이 논의했던 것으로 저는 같이 논의했습니까? 네. 그럼 경호처에서는 영분관 부지를 당연히 알고 있겠네요? 모릅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안 하시기로 했잖아요. 네, 다 그렇습니다. 철회했습니다. 영분관 부지를 당연히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검토했던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를 영빈관을 지면 저기 이제 보안상 이런 거 되니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시죠. 네, 근데 안키로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제 안키로 철회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안상과 관련이 없어요. 경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에도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럼 영분관 부지를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다시 물어볼게요. 검토한 곳은 있는데 예, 자, 검토했죠. 영빈관이 철회됐기 좋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회를 했기 때문에 위치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경호처 차장님 모르신다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대통령 주요 부속시설 신축과 관련을 하면은요, 국방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죠. 저거 진행을 할 때. 네, 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절차입니다. 네. 제가 그냥 절차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영빈관은 지려고 했던 건 확실하죠.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네, 검토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빈관 외에 다른 건물도 신축 검토했었죠, 같이. 다른 건물 신축 검토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 이번에 부속시설 하면서 영빈관 부지 한 곳만 짓기로 했습니까? 그것만 있었습니까? 네, 부처와 그렇게- 협의를 할 때 이거 하나만 했습니까? 네, 그렇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심을 걸고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하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878억 예산에 저 영빈관 외에 다른 부속시설 신축 계획을 한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고 지금 차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영빈관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돌려보세요. 저 부지 안에 들어 있었습니까? 앞에. 저 앞에 부지 안에 있었고 지금 차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는 딱 한 곳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러면 이 지금 국방부, 국토부, 환경부와 협의를 할 때 영빈관 건물 하나만 놓고 의견을 청취했습니까? 네, 영빈관 건물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그 담당은 아니었습니까, 차장님은? 네 그렇습니다. 아, 담당이 아니셨어요? 그럼 그 관련된 보고도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보고를 받으셨냐고?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시냐고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영빈관 하나만 짓기로 했는지 건물 3곳, 4곳을 짓기로 했는지 그걸 검토 같이 했는지 확인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제가 알기로는 영빈관을 검토했었습니다. 경제수석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네, 방금 차장님께서 대통령 집무실 인근이라고 그 되어 있다고 하고 저 정도 범위였습니다. 그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건데요. 영빈관을 짓기로 어떻게 결정을 한 겁니까? 아까 누가 그러니까 관리비서관이 혼자 결정했습니까? 아까 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논의를 거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 내 내부 논의를 거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장이랑 수석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관련 수석은 뭐 참여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 그걸 내부적인 논의를 해서 영빈관 신축을 그 결정을 하고 그것을 관리비서관이 받아서 기재부와 협의를 했다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것입니까? 그러면 그 내부 논의의 처음 시작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그 관련 수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고는 있지 못합니다. 예, 그 영빈관 해상 편성 사업을 보면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출이라는 사업으로 878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부총리님 기재부는 물론 해당 예산의 살출 근거를 그 꼼꼼히 살펴 보셨겠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예, 당시에 실무진들 사이에 그 문제에 관해서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행복청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관련 참고 자료를 보면요. 부지비를 제외하면 지금 청와대 규모의 건물을 짓는데 부지비를 뺀 겁니다. 2,348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계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저, 본관, 집무실, 영빈관, 춘추관, 여민 1, 2, 3관, 상춘제, 경호실은 경호청사, 충청관, 경비단 등의 건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건물들을 다 치는데 2,348억 원 정도라고 추계를 했습니다. 영빈관 건물 한 채를 짓는데 878억 원이 들어간다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총님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실무 협의 때는 적정 소요를 협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명으로 예산을 편성받으면 얼마든지 대통령실 필요에 의해서 영빈관 외에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경제수석님. 대통령실에서 영빈관 신축 문제를 검토할 때 영빈관 내 다른 건물 신축 이야기 오고 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면 아까 차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자, 현재 부지는 지금 국방부에서 소유하고 있죠. 건물은 대통령실로 넘어왔지만 그 국방부 장관님 지금 부지는 소유권이 국방부에 있죠. 어느 지역 말씀하신지 제가 지금 국방부 내 청사는 소유권이 대통령실로 넘어왔죠. 예, 근데 넘어갔습니다. 부지는 아직 국방부 소유죠.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 소유인데 그러면 대통령실의 부속 건물을 신축을 하려면 국방부와 협의를 했을 텐데 영빈관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논의했습니까? 없었습니까? 협의한 내용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 1차관님 똑같이 묻겠습니다. 영빈관 외에 국토부 다른 건물 짓는 거 협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의한 적 없습니다. 환경부 장관님. 네. 그 영빈관 신축 위치로 용산공원 일대를 검토했다면 당연히 환경부도 대통령실과 업무 관련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반환 부지의 토양, 지하수 등 재반 조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부속실 신축과 관련해서 협조를 받았거나 이에 대한 보고 및 논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습니까? 없습니다. 들은 바 없습니다. 수석님들, 차장님들, 장관님들 모두 하나같이 없다고 맹세할 수 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대통령 아까 이 주변을 지을 때 부처 협의를 하면서 각 부처의 의견을 들으면서 영비관 건물 하나만 짓는 걸로 계획을 했는지 그 경호차장님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그 절차를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장관님들의 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장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